안녕하세요, 장석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다리는 가늘면서 배만 볼록 나온 올챙이 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통 비만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 체중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체중이 아니라 체형입니다. 비만이면서 배가 안 나온 사람보다 정상 체중이면서 배가 나온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복부 비만인데요. 일반적으로 뱃살이 1cm 늘어나면 수명은 3년 정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뱃살을 빼서 허리둘레를 줄이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허리가 날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의학적인 정확한 통계를 몰라도 무의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 보시면 어떠신가요? 굉장히 매력이 없어 보이죠? 매력 없어 보인다는 게 바로 그런 체형의 사람들은 뭔가 좀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좀 별로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니까 더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부 비만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씨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히 그렇게 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질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체중이더라도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팔다리가 굵고 배가 덜 나온 반면에 동양인들의 체형은 상대적으로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더 나와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몸이 전체적으로 큰 체형은 서양인의 체형, 배만 볼록 나온 체형은 동양인 체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 사람의 경우엔 단백질 섭취 비율이 높고 근육이 발달됐기 때문에 고도 비만은 더 많지만 대사성 질환을 보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체중에 비해서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성인병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배만 볼록 나온 올챙이 배 체형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올챙이 체형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것과 배가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근육량은 대체로 30대 초반 이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0.5에서 1% 정도씩 꾸준히 감소가 되죠. 30세와 80세를 비교하면 대략 40% 정도 가량 근육량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을 꾸준히 했냐 안 했냐, 단백질 섭취 비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 팔다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특히 가늘어졌다면 운동량이 적고 탄수화물 위주로 음식을 섭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근육량이 적어졌더라도 팔다리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팔다리가 두꺼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팔다리에 있는 지방은 주로 피하 지방인데 팔다리의 피하 지방은 남성이나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는 잘 쌓이지 않습니다. 이 체중이 특별히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팔다리가 지방으로 인해서 두꺼워지는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지방은 주로 복부에 쌓이게 됩니다. 자, 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배가 나오는 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특히 폭식과 관련이 됩니다. 이 탄수화물은 단백질에 비해서 대체로 소화 흡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죠.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높여줍니다. 어떤 음식들이냐 하면 주로 가공이 많이 된 음식들이에요. 라면을 예로 들면 라면은 밀을 가루로 빻아서 반죽을 해서 기름에 한번 튀겨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끓는 물에 삶아서 먹게 되죠. 이렇게 열을 가하는 과정이 많이 들어갈수록 대체로 당지수는 더 높아집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가공이 많이 된 과자나 빵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빨리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얼른 소비를 하거나 얼른 저축을 하거나, 빨리 안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소비하거나 빨리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소비량이 많습니다. 기초 대사량 자체가 높죠.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좀 더 소비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갑자기 당이 많아지면 빨리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저축을 하냐? 주로 내장 지방에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배가 나오는 거죠. 특히 남성이나 폐경 이후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호르몬 영양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올챙이 체형의 배가 나오는 주 원인은 내장 지방이 쌓여서고요. 부수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 코어 근육이 약할 경우에 척추를 똑바로 세워주질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서 배가 더 나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올챙이 체형의 원인은 첫째, 팔다리 근육의 감소, 둘째, 복부 내장 지방의 증가, 셋째, 코어 근육의 약화로 인한 구부정한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챙이 체형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 폭식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는다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한다던가 음주를 하면서 음식을 폭식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단시간에 당분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5끼, 6끼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낫다는 얘기냐? 그렇진 않고요. 3끼를 정상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조금씩 자주 먹을 때 오히려 내장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내장에서 생성되는 독소로 인해서 대사성 질환이 오히려 더 유발이 되니까 세 끼를 정상적으로 먹되 폭식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팔다리가 두꺼워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복부 비만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챙이 체형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첫째로 팔다리를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하고, 둘째로 척추 기립근과 복근을 늘려서 자세를 잡아주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하고요. 셋째로는 내장 지방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사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근육 운동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꼭 필요합니다. 올챙이 체형은 마른 비만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부분은 복부 비만이 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팔다리만 두껍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부 비만을 꼭 같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육만 많이 길러놓고 나중에 뱃살을 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나이가 꽤 있으시더라도 체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올챙이 배 체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